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전세 살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은 월세 살면서 갭투기 여러 채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논리, 어떤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가,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 이런 부분 보시겠습니다.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고 합니다. 왜? 자가도 목돈, 전세도 목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자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는 거주권밖에 없다. 그리고 월세는 일단 목돈이 안 들어가죠. 요게 기본적인 차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다? 자가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지 않냐. 근데 전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월세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월세까지 나가요. 그런데 목돈이 아니기 때문에 요 남은 자금을 운용해서 시세 차익을 보면은 그게 이득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이다. 그리고 전세는 한 뭐 8천 정도 하고 월세는 한 1000에 50 정도 합시다. 그런데 2년 뒤에 봤더니 집값이 20% 올랐다. 그렇다면은 자가 가진 사람은 1억에서 1억 2천, 2천 번 거고, 전세 사는 사람은 그대로 8천이고, 월세 사는 사람은 2년 뒤면은 600 손해를 봤지만 요 남은 자금 1000 말고 예를 들어서 전세 안 살고 7천을 있었으면은 갭투기 3채는 했지 않겠냐. 그러면은 얘네가 각각 2천씩 올랐으면 6천 이익이니까 5,400만원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전세는 나가려면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된다. 근데 월세는 목돈 아니니까 보증금 금방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대출해서라도 금방 내줄 수 있다. 전세는 대출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월세는 금방 나가거나 금방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전세는 이동도 제일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전세는 무조건 안 좋다고 그랬죠. 안 좋은 이유 뭐예요? 시세 차익이 없다. 첫 번째. 또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이 없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 살지 말아라. 선택권이 없다. 오르면 시세 차익도 없고 떨어지면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왜 전세를 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전세 살라고 막 추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오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전제가 있어야 되죠. 전세는 내 돈을 지키는 건데 전세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요? 소송 걸면 받을 수 있어요. 보증보험도 있고 소송도 걸 수는 있죠. 힘들어서 그러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 놓고서 집 비우고 소송 걸어서 받을 수는 있죠. 또 보증금이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걸 가지고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기본 전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3법도 있는데 임대차법 더 강화하려면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죠. 보증보험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강제 경매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재산 추징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숨겨놓은 거 있으면은 자금 출처 계획서처럼 이동 파악해 놔서 자금 어디다 빼돌린 거 아닌가 그런 거 파악해가지고 추징할 만큼 추징해서 보증금 갚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채는 국가에서 돈 빌린 거, 은행에서 빌린 거 이런 것들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쥐들이 채무자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또 황금성 집은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데 전세는 다음 세입자 구해놓지 않으면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을 팔고 싶을 때 팔려요? 5월 말 잔금 하는 걸로 매물 나오는 것들 팔리던가요? 또 전세 살지 말라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갭투기를 하라는 건 이 뭔 개소리야!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당연히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보증금은 안 돌려줘도 되고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전세 살지 말라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는 있어야 되고 집은 무조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싶은 가격에 팔려야 되고 이런 걸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서 살지 말라고 하니까 혹하는데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들의 의견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 기사들이 같이 부추기고 있죠. 아 전세가 폭등하니까 내 집 마련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이에요. 2억만 더 구하면은 집 구할 수 있는데 전세가 7억이었는데 8억 올라가고 9억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돈 몇 억 더 붙여가지고 집을 산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오류가 뭐예요? 집값이 10억이면 대출 얼마 나와요? 4억 나오죠. 전세가가 8억이면 6억 4천 나오죠. LTV 40%, 전세 대출은 80%까지 나오니까. 그럼 자기 자본 1억 6천이고 여긴 자기 자본 6억 필요해요. 2억 더 필요한 게 아니라 4억 4천 더 필요한 거죠. 전세가 올라가서 내 집 마련해라 논리가 맞냐. 보면 어때요? LTV도 50% 뭐 60% 뭐 안 나오면 40%대도 나오죠. 이거 뭐 무주택 세대주 유지에서 첫주택 같은 경우야 그 정도로 나오는 거고 그런 형식이죠. 대출 수준에 따라서 조금만 더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몇 배의 돈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조금 더 붙여서 매매 수요로 몰릴 것이다.
작년에 전세가 오르면서 거래량 늘어났어요? 전세가 6월부터 올랐죠. 6월에 거래량 피크 찍고 계속 줄었죠. 그러다가 연말에 조금 오른 거고. 그래가지고 전세가 올라서 샀다고 하고 있어요. 영위분산한 거 가지고 1억 8천 하더라도 50% 나온다고 해도 5천만 원 필요한 거고. 8천짜리 전세에서 플러스 2천 하면 될 줄 알지만 요 중에선 6,400이 대출로 나오니까 1,600. 자기 자본이 2천 더 필요한 게 아니라 3천 넘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한 돈 점점 더 줄어드니까 사기는 훨씬 더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죠. 자, 거기다가 대출 이율까지 다릅니다. 영끌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 신용대출로 메우면은 이자가 높아요. 주담대도 이자가 높은데 전세보다. 주담대의 일반 신용대출이 전세보다 높은 이유 뭐예요? 전세는 돈을 보증으로 돈을 빌려준 거고, 주택담보는 물건을 보증으로 돈을 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뭐예요? 신용을 보증으로 돈을 빌려준 거다. 그렇다면은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돈에다가 돈 빌려준 거죠. 그만큼 돈은 받을 수 있으니까. 물건은 물건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죠. 신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달에 나가는 이자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다. 기회비용만 이야기하면서 블로그나 뭐 티스토리 이런 데 가보면은 전세 살지 말고 집 사라 항상 하는 얘기가 뭐 기회비용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은 얼만데? 전세 살지 말고 내 집 마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금리 거기다 계속 오른대요. 전세자금대출보다 주담대나 일반 신용대출이 훨씬 더 빨리 오를 것이다. 가장 천천히 오르는 게 예적금 담보대출이랑 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천천히 오를 거예요. 왜? 걔는 DSR에도 안 넣은 이유가 있어. 안전하니까 은행에서 위험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자를 더 세게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빌라라도 사래요. 빌라는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크게 안 올랐다 하면서 빌라라도 사는데 빌라 사봐요. 나중에 빠져나올 수나 있나. 그냥 빌라는 내가 이사 안 갈 거고 그냥 요 정도 집에서 만족하고 차 안 살 거고 주차도 힘들고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좀 살기 좋은 거지. 1인 가구가 빌라를 살까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래도 전세 살아도 되는데 왜 빌라를 사야 되죠? 빌라가 차익이 있다고 보세요? 팔려야 차익이 있지. 나중에 사놓고서 한 40년 가지고 있다가 거기 재개발 지역 되면은 그때서야 좀 비싸게 팔리겠다. 시세 차익 좀 보겠네요. 거기다 지금 임대사업자 매물 이렇게 빌라라도 사라 얘기해놓고서 임대사업자 매물은 대부분이 빌라라서 안 팔린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요건 부정적이고 저건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보면 뭐예요? 임대사업자 매물에다가 갭투기 요거 세모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갭투기 해서 요게 바지사장 있고 임대사업 매물이 있고 앞으로 매물은 엄청나게 쏟아질 건데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안 파니까 호가만 오르니까. 그런데 누가 사냐 그걸. 여기 남는 게 매물인데 내 거 아무도 안 사줘요. 결국에 평생 살 거 아니면 빌라 들어가면 안 되죠. 다주택자 됐다면 어때요? 요즘에 막 이런 거죠. 1억으로 열채 난다. 왜? 여기 취득세도 적으니까 1년새 집값은 뭐 2배로 공시가 1억 엄청나게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 누가 사줘요? 빌라랑 똑같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갭투기 그 사람들 갭투기 들어가고 전세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취득세도 얼마 안 붙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건데 왜 이런 거 안 사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지 않아요? 누가 사줘요? 실수요가 마지막에 받아줘야 되는데 공시가 1억짜리 집 어때요? 아파트라 하더라도 공시가 1억도 안 되는 아파트 살기 좋아요? 내 집 마련할 때 그 집을 사겠느냐 아니면 그래도 한 중저가 해가지고 한 전용 84 정도 사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중위가격 사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 살려면 취득세 엄청나게 붙죠. 보유세 엄청나게 붙죠. 보유세 폭탄 맞는 거예요. 월세 내는 것만 지금 소요 비용으로 얘기하고 내 집 마련이랑 전세는 소요 비용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 비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전세 대출이 가장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 월세 같은 경우 저런 식으로 갭투기 들어갔다 보유세 폭탄 맞는 거고 여기에 뭐도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월세 수입 낱낱이 공개한다 하는데 월세 살면서 다주택 여러 개 갭투기 해봐요. 3주택부터 과세돼요. 임대료를 간주해서 갭투기 하지 마라. 과세할 거니까. 지금 왜 전월세 신고제에 미친듯이 까고 있는 줄 알아요? 임차인들 죽는다. 임대인들 부담을 임차인들한테 넘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정책.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갭투기꾼들 망하니까 갭투기꾼들 개피보게 생기니까 그런 것들 절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피해보지 않도록 임대료라도 올리도록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올려줘요. 지금 소득은 줄었는데 팔아도 부담 전세줘도 부담 그러니까 집값은 상승한다. 이 뭔 개소리야? 팔아도 부담 전세줘도 부담? 근데 왜 상승하죠? 팔아도 부담이고 전세줘도 부담이면은 팔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내고 그러면은 대출 받아서 이자도 내면서 세금도 내고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소리예요? 매물이 희소해진대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나머지 집은 어떻게 할 건데? 빈집으로 줄 거예요? 임대 안 놓으면 그만큼 더 손해인데? 임차인한테 전가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안 해요. 그러면 임대 안 놓을 거예요? 결론 전세 살지 말고 집 사세요. 근로소득세 내기 싫으니까 회사 그만둬야 되냐? 똑같은 얘기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세가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전세금은 집주인 맘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있고 시세 차익은 고려하는데 그만큼 부대 비용은 다 빼고 이야기를 한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럴듯한 말만 듣고 했다가는 본인에게는 그럴듯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로 닥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